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한 남자의 사연인데요. 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는데 연애할 때는 그냥 알콩달콩 연애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 준비하면 그렇게들 많이 싸웁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인데요. 네. 35세의 이제 남성이 있었어요. 열심히 회사 다녀가지고 진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이제 돈도 마련하고. 와. 근데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서울 인근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이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좋겠죠. 네.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쫙 찾아가가지고 청혼합니다. 아하.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이제 다이아 반지를 딱 내밀면서 청혼을 했어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딱 보더니 아 좋다. 나도 그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이 반지는 사양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반지 대신 다른 걸로 가져와서 나한테 청혼해달라. 아이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좀 황당했겠죠. 아니 그러면 반지 대신 뭘로 청혼할까 했더니 오빠 그 명의 아파트 있잖아. 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황당했겠죠. 아니 공동명의라니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네. 보통 공동명의는 결혼 몇 년 후에 하는 거 아니냐. 그때 고려해보자 했더니 여자친구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하.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어. 이 남자가 이제 이때부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아하. 과연 이 여자친구가 결혼해야 될까요? 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 남성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여성분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성분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이 남성분이 이 아파트를 부모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본인이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 남성분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사연을 올린 거고 네네. 저는 근데 예비 신부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요. 아하. 왜냐하면 이 예비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바꿀 건데 결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해서 집을 사고 하다 보면 공동명의가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명의를 할 건데 아하. 결혼 초부터 해주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당신의 재산만 노리고 결혼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혼해서 이거 돈 가져갈 것 같느냐. 어차피 결혼해서 오래 살면 재산 분할이 되는데 지금 남편이 될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것이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변에서 말이 엄청 많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정말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왜 그거 해달라는데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면 공동명의 뭐가 어렵다고 세상에. 또 이렇게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 서운해요. 네. 이 남자가 나를 안 믿나? 네. 나를 안 사랑하는 건가? 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못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마 네. 정말 공동명의를 노렸다기보다는 네.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 남편의 사랑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시험해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았나 싶은 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이 실제 있군요. 이런 거잖아요. 오빠, 나 사랑 안 해? 그 공동명의 그렇게 어려워?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런다는 건데, 그럼 이인철 변호사님, 그럼 이 여성은 뭔가 좀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좀 그런 거 있을까? 아무런 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여성은 그러면? 이 여성이 노력한 거 하나 있죠. 혼수 뭘까요? 예단을 했는데 한 7천만 원 상당을 했습니다. 아하.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엄밀히 말하면 사랑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네. 이 남자가 해간 것은 5억 원 상당이고 네. 여성이 한 것은 7천만 원 상당, 무려 8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하. 자, 뭐 최 변호사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어차피 행복하게 살 거면 네. 뭐 천년 만년 계속 이혼하고 살 거면 공동명의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있어요. 여자명의 다 해줄 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살고 이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 진짜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러세요? 한 1년, 2년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있는데요. 아하. 여자 쪽에서 뭘 요구하느냐? 50% 4명이 돼 있으니까 재산분 50%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네. 이게 남자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거랑 여성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건 재산분할 벌써 다르거든요. 네.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건 법적으로 일단 50%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재산분할 할 때도 상당 부분 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걸 생각하면은 남자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동 명의 좋은데 지금 결혼 전부터 왜 요구합니까? 아하. 한 결혼 한 5년 차 정도에 그때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오빠 내가 다 알아본 거야. 이렇게 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대. 그거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명의가 단순히 나도 내 명의로
해달라 이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물론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도 있지만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또 사고 그럴 수 있겠네요. 신혼부부들은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 아이 또 학교에 맞춰서 이사 가고 이렇게 그럴 수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재테크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낼 때 양도세를 낼 때에도 차액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공동명의라면은 이게 혼자 갖고 있어서 차액이 생기는 거랑 또 절반의 차액이라서 세금도 줄어들고요. 또 증여세라든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으로 나눠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굉장히 큰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보통은 이제 인철 변호사님 결혼 후 5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보통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전세로 많이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집을 사게 되면은 공동명의로 많이 사거든요. 그게 이런 세금 때문이라서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이 남편을 사랑하고 같이 오래 살 건데 이왕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를 왜 거부하느냐, 나를 네. 의심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그러면 양가의 예비 시부모님이나 양가의 그 뭐랄까요, 이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 분을 어떻게 볼까요? 뭐 장인 장모 입장에서 당연히 공동명의 적극 찬성하겠죠. 네. 하지만 시댁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거 찬성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실제로 정말로 남자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뭐 공동명의를 해준다. 그리고 뭐 이혼할 경우에 좀 떼준다. 네. 그런 경우에는 덜 억울하는데 시부모님이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다 아들 명의로 해줬는데 아들이 상의도 없이 그냥 그 며느리한테 준 거, 예비 며느리한테. 네. 그리고 1년도 안 달아서 이혼하면 며느리가 달라고 하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됐고. 네. 자, 정말로 좋아요. 공동명의 하면 하나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남자가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아하. 각서 같은 걸 바꿔주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로 아. 만약에 우리가 10년 이상 행복하게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 오케이. 명의로 한다? 하지만 뭐 10년 이내 헤어질 경우에는 공동명의 다시 반환한다. 이렇게 각서라도 바꿔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놀라운 게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청혼까지 가는 단계지만 두 사람이요, 예비 신랑 신부가 아직 상견례, 가족끼리 상견례조차 아직 안 했대요.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네네. 남자 입장을 좀 들여다본다면 아직 공식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부터 꺼내는 게 그건 예의가 아니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아내 뭐 당연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겠죠. 자, 그러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러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미래 예측이 불안하면 네. 사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불안증 때문에 계속 뭐 어떤 그 아내에 대한 부정성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없는 만약에 불안증이 생기면 네. 없는 부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네. 사실 이건 약간의 이제 우선 심리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그 우선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만 우선 심리가 발동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동 명의를 해준다면 사랑을 담보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우선 심리가 발동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남자친구의 입장을 든다면 이게 사실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우선 심리는 그 뒤로 물러놓는 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사실 심리적 압박이 시작이 되면 네. 결국은 제가 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 압박은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높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야. 재미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사랑에 대한 불안의 심리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최단비 변호사님, 네. 혹시라 그럼 예비 신부 입장에서 자기도 지금 할 만큼 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내가 혼수 7천만 원 채가잖아, 오빠. 나 못 믿어? 혹시 여성분들은 뭔가 자기 이름 앞으로 뭐가 좀 돼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하고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서 네. 저는 그래도 뭐 든든한데 불안하지 네. 않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혼 과정에서 주변에서 말이 되게 많아요.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라든지 야 뭐 지금 이거 빨리 이 남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해. 뭐 아니면은 지금 못 받으면 나중에 못 받는다 이런 조언을 했다거나 아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될 사람이 약간 머뭇거리니까 뭐지? 나 안 사랑하나? 사랑하나?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나는 평생 내 앞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나? 이러한 생각을 또 그런 했을 생각할 수 수가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주변 분들 보면요, 이종원 평론가님, 이제 신세대 부부들은 또 그런다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동 명의로 하는 부부들도 많기는 하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2015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5년 이내 부부 중에서 이 공동 명의로 한 그 비율이 11.3%.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좀 달라진 거죠. 점점 네네.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결혼이 갈수록 오싹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래가지고 어디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선뜻 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소식 듣고 약간 찔끔해지기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공동 명의를 요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 다 약간 좀 한 발씩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도 잘못하신 게 뭐냐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내가 사실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혼인신고하고 나면 내가 공동명의로 곧바로 해줄게. 나 이랬다면 훨씬 더 훈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성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빠가 얘기하면 아니야 오빠. 난 오빠를 믿어. 예. 네. 공동명의 안 해줘도 돼. 네. 속으로는 바라더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훈훈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여성분의 어떤 그 청혼 당시 행동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공동 명의로 되는 부분에 상당한 뭐 집착이란 표현은 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아 반지로 청혼했는데 오빠 다이아 됐고 다른 걸 들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긴 뭐, 이 여성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만약 여자라도 그런 거 네. 요구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은, 최 변호사님 지적한 대로 굉장히 또 억울한 사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수를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왔다. 근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 남자는 집을 가지고 원상 회복이거든요. 남자는 집 가지고 가고 여자는 혼수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혼수는 그거 팔아봐야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여자가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그 시스템입니다. 현행 그 법제도에. 그래서 최대한 여자 입장에서 공동명의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네. 남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게 하겠죠. 아하. 제 생각에는 네. 공동명의 5대5로 하기보다는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남자 7, 여자 3이면 나름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 예비 신랑 신부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있을 수 있군요. 뭔가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